해야 되는지를 쓰시고 썼어요. 다 쓴 사람 손 들면 제가 지나가고요. 속도. 자, 속도 변화. 이거 어떻게 보여요? 이거요. 네. 네? 이거요. 네. 그러면 이거는요? 이거는요? 이거 기울기 왜 안 썼어요? 네. 네. 또요. 원인이요. 맨 처음에 뭐였죠? 맨 처음에 나중 속도 구하는 식. 이거 V는요. 요가 구하는 식. 요게 뭐예요? 예. 그게 뭐냐고요? 아니거든요. 아닌가 처음에. 냉. 자, 이거 기울기 뭡니까? 네, 면적 뭡니까? 네. 네. 그러면 이거 뭡니까? 이거 기울기 뭐예요? 그럼 여기가 뭡니까? 네, 주티요. 여기 뭐라고 쓴 거예요? 2분의 1 G C제곱.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니까. 네네네. 또요. 면적 기울기 속도였나요? 네. 여기에서 기울기 뭐예요? 네. 요거 면적이 뭐예요? V1 더하기 V0 면적. 면적이 올라타야 되겠어요. 간거리 네. 이거 속도 증가량 어떻게 보여요? V1 빼기 아니요.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돼요? 네. 네, 자유낙하 그래프 그리시고 공식을 자유낙하로 바꿔서 쓰시고. 이거 기울기 뭐예요? 면적은요?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여요? 네. 네. 쉬워. 근데 요거 어떻게 보여요? 뭐예요? 처음? 뭐 나중 속도 되게 좀. 그래서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여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뭔데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뭔데요? AT. 네, 그렇게 구한다고요. 돼요? 네. 자, 이거는요. 자유낙하가 아니고 면직 운동이죠. 올렸다가 떨어지면서. 네, 자유낙하 그리고 어떻게 그려요? 뭐 자유낙하 그리고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속력이 점점 뭐죠? 네, 어떻게 그려요?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네. 네, 어떻게 그려요? 왜 그려요? 운동 방향이 처음 운동 방향 플러스로 잡으시면 되죠. 네. 이거 T고 이거 그리고요. 기울기 뭐예요? 더 중요가서. 네, 그러면 이걸로 쓰셨어야죠. 이걸로.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거 증가량이 얼마예요? 어떻게 보냐고요? GT. 네. 이거죠? 네. 자, 보시면요. 등가속도 그래프에서 기본 그래프는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기울기는 가속도고 면적은 간거리고 속력이 증가한 정도.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뺄 것 같으면 빼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거 계산할 수 있죠. 뭘로 계산합니까? AT로. 되겠어. AT가 속도 변화량 계산하는 방법이고 등가속도 공식 세 가지에서 여러분들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증가한 거 더하세요 좀. 됐죠? 그 다음에 간거리는요. 사각형 넓이 V0T에다가 삼각형 넓이 2분의 1 AT 제곱 곱하는 거죠. 또는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 모를 때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죠. 이걸 자유낙하의 형태로 그리면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보편적인 그래프로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이때 기울기는 중력가속도고요. 속도 증가량이 AT이기 때문에 얘는 GT로 쓰시면 되죠. 그래서 T초 후의 속도가 GT인데 그걸 우리가 V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공식의 변화는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가 0이기 때문에 그냥 GT예요. 그래서 물체가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중력 가속도 분의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로 계산하면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얘기들이 들어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낙하거리 습관적으로 H로 쓰는데 그냥 S로 써도 무방하고요. 처음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얘가 없어져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분의 1 GT 제곱이니까 높이를 알고 있을 때 시간은 아시는 것처럼 루트 G분의 2H로 또 다른 시간도 계산할 수 있다. 똑같이 시간을 구하는데 속력을 알고 있을 때 쓰는 방법, 높이를 알고 있을 때 쓰는 방법 이렇게 하시면 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 EGH는 나중 속도의 제곱. 그러니까 나중 속도의 제곱은 루트 2G 낙하거리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오늘 필요해서 한번 해보자는 얘기였어요. 돼? 알겠어? 자, 하이탑 피시면요. 희동거리네요. 네. 끌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다음 주에 어. 다음 주에 어디가? 수학 아, 시험? 아니요 그 월수물 4월에 바꿔가지고 내신 듣고 나는 그럼 4월 달에는 그렇게 되는 거고 내신 때는 괜찮고 5월 달은 어때? 그러면은 다음 주 수업은 일단은 영상으로 보내줄 테니까 그거 듣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5월 달에 시간표 잡히면 얘기해줘.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운동량과 충격량에 해당되는 문제 중에서 선생님하고 봤었어야 되는 문제 중에 지난 시간에 못 보고 집에 가신 게 하나 있죠. 75페이지에 12번 문제요. 75페이지에 12번 문제 보시면 거기에 고정 도르래에 물체가 3개가 있는데 실제로 실에 매달려 있는 거 몇 개? 몇 개? 2개. 그리고 위에 있는 C라는 아이는 실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고 구멍에 껴놓은 거기 때문에 얘는 사람이 손으로 잡고 있어. 이런 뜻이었어요? 맞죠? 그랬을 때 A와 B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고요. A, B의 질량은 둘 다 M이고 C의 질량만 2M이야. 이 사이의 간격은 H였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기억보기 보시면 C는 B와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입니까? 이건데요. 자, 이때 얘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 C는 그 사이에서 뭐하니? 자유낙하인 거죠. 근데 뭐랍니까? 높이를 알죠? 됐어? 높이를 알 때 자유낙하 하는 동안 걸리는 시간은 뭘로 구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낙하할 때 걸린 시간은 루트 G분의 2H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래? 그 다음에 두 번째. C가 B와 충돌하니에 C의 속력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얘가 여기까지 자유낙하 했을 때 C의 충돌하기 직전 속력은 얼마니? 이거예요. 얘가 여기서 와서 충돌하기 전 속력이 얼마니? 그래야 후 속력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되겠니? 그러면 충돌하기 직전에 나중 속력 어떻게 구해? 이렇게 구하면 되죠. 자유낙하니까
그래서 얘가 충돌하기 직전에 C의 속력은 루트 2GH였을 거야. 그래서 그 속력이 충돌 전 C의 속력이고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B와 충돌하는 게 아니고 A, B와 충돌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충돌 전에 C는 운동량이 EMV예요. 이거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걸로 쓸게요. EMV예요. 근데 충돌하기 전 A, B의 운동량은 0이니까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이 이거죠. 그러면 충돌이 끝나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이만큼이어야 되는데 충돌하고 나서 A, B, C가 한 덩어리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 질량은 4m이고요. 이때 새로운 속력을 V-라고 놓는다고요. 그러면 얘기 때문에 충돌 후의 속력은 충돌 전 속력의 얼마? 절반.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얘가 2분의 1 V가 돼요. 그러니까 충돌 후의 속력은 V 자리에 재 집어넣으시면 이거잖아요. 2분의 1을 안에다 집어넣으시면 어떤 모양이 됩니까? 2분의 GH가 되겠죠. 그런 얘기가 여기 써져 있는 거고요. 됐어? 자, 그 다음에 디귿. C와 B가 함께 운동하는 동안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디귿이요. 별표. 충돌이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 B와 C가 한 덩어리로 붙어서요. 사실은 B와 C가 붙어서 3M짜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쪽은 3mg의 힘으로 당기고 이쪽은 mg의 힘으로 당기니까 꼬맹아 알자 힘이 얼마냐면 이때 알자 힘이 2mg죠. 맞아? 이해돼? 그 알자 힘으로 움직이는 전체 질량이 얼마냐면 4mg죠. 아니 4m이죠. 그러니 이때 가속도는 얼마냐면 2분의 1g예요. 그랬을 때 이 실이 A를 당기는 이 장력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나 궁금해요. A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장력이 커요? 중력이 커요? 장력이 크다는 얘기니까 큰 장력에서 A의 중력을 빼면 A가 쓴 알자 힘이 나오겠죠. 그 A의 알자 힘은 F는 MA로 A의 질량과 A의 가속도를 곱하면 되잖아요. 맞아? 이때 A의 질량은 M이고 이때 가속도는 이 가속도죠. 됐어? 그래서 2분의 1G라고요. 그래서 실이 당기는 힘의 크기는 T에서 mg를 빼면 2분의 1 mg니까 T는 얼마여야 된다? 2분의 3 mg의 장력을 가지고 있었구나가 되죠. 납득하는 거야? 이해돼? 하윤이 돼? 이 중에서 안 되는 거. 기억니은은 충돌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야. 그리고 충돌이 끝난 후 운동에 대한 디귿은 우리가 작용 반작용에서 레벨 4 문제 그냥 푸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알자힘 구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3mg가 있고 여기는 mg가 있으니까. 그래서 알자힘이 2mg고요. 그 2mg라는 힘으로 전체 움직인 총 질량이 4m. 그래서 가속도가 2분의 1g. 됐니? 그랬을 때 A에 작용하는 이 실의 장력을 구해야 되는데 이때 A는 장력과 중력을 받는데 그 중에서 장력이 커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큰 힘에서 작은 힘인 중력을 빼면 A가 쓴 알자힘 나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식이고 A가 쓴 알자힘을 A의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A의 질량은 M, 거기다 가속도가 2분의 1G. 그래서 A가 쓴 알자힘이 2분의 1 mg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장력에서 mg를 뺀 값이 2분의 1 mg이기 때문에 장력의 크기가 2분의 3 mg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자는 거야. 됐죠? 하이탑에 있는 문제는요. 계속 곱씹으셔야 돼요. 한 번 풀어서 이해되는 그냥 일반적인 문제랑은 좀 다릅니다. 얘는 개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적용의 문제들이야. 이미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해했다는 전제 하에서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가르쳐주는 거야. 너희는 앞으로 1년 후에 이제 시험 봐야 되는 아이들이고 요번에
여름방학 때 영재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있죠. 2학년 때 한번 보겠다는 친구들도. 아니야. 그렇다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접해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게 뭐냐면 운동량과 충격량에 해당되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배워가면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운동 관성의 크기를 운동량이라고 한다. 기억해요. 자, 운동하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운동 관성의 크기를 우리는 운동량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그 운동량인 P는 MV로 계산하는데 이때 V가 뭐라 그랬지? V가 뭐라 그랬지? 도죠. 방향을 갖는 속도라서 운동량 벡터야. 그래서 방향 넣고 계산하는 거 잊으면 안 돼. 라고 해서 그래서 물체 2kg짜리가 벽을 향해 2의 빠르기로 갈 때와 벽에 부딪혀서 2의 빠르기로 튕겨 나올 때 운동량이 같니 다르니? 달라요. 얘는 플러스 방향의 운동량 4를 가지고 있다면 얘는 마이너스 방향의 운동량 4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량이 변했습니다. 그러니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마이너스 8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겼습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이러한 운동량의 변화량을 우리는 또 뭐라 그런다? 그렇죠. 운동량의 변화량을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충격량은요, 운동량 변화량 구하는 식으로 구해도 되지만 사실은 충격량은 FT로 계산한다. 이때 힘의 방향이 충격량의 방향이자 운동량의 변화량 방향이다. 그러니까 얘는 왼쪽 방향으로 부딪히는 순간 힘 받았다는 얘기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충돌하는 과정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앞에 있는 4kg짜리가 2의 빠르기로 가. 뒤에 있는 2kg짜리는 10의 빠르기로 와. 그러면 당연히 뒤에 있는 애가 빠르니까 충돌한다고요. 이렇게 충돌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부딪힐 때 주고받는 힘의 크기가 반드시 어떨까요? 어떨까요? 말해! 같아요. 왜요? 작용반장. 작용반응. 그래서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충돌할 때요, 서로 주고받는 힘의 크기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 방향만 반대다. 이 두 힘은 언제나 작용반작용이기 때문에 파리가 버스에 부딪혀도 파리와 버스가 받는 힘의 크기는 같다. 그리고 그 힘을 주고받는 데 걸리는 시간 또한 같기 때문에 그래서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반드시 같습니다. 라는 겁니다. A와 B가 받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반드시 같아. 방향만 반대야. 그래서 그러니 충돌 후 A의 운동량에서 충돌 전 A의 운동량을 뺀 값이나 충돌 후 B의 운동량에서 충돌 전 B의 운동량을 뺀 값은 같아. 방향만 반대야. 그래서 이걸 정리했더니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거, 충돌하기 전 A와 B의 운동량을 합한 값이 충돌 후 A와 B의 운동량을 합한 값이랑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멋진 말. 무슨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더라는 겁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충격량을 나타내는 그래프. 충격량을 나타내는 그래프는요, I는 FT 아일랜드니까 세로축은 F, 가로축은 T. 그렇다면 이 면적이 뭐? I. 그랬을 때 이 높은 이 지점의 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F, 평균 힘, 충격력, 힘, 이거요. 그중 접촉 시간이 길어지면 받는 힘의 크기는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줄어야 된다. 그게 안전장치의 원리. 알겠어? 자, 그런가 하면 충격량을 나타내는 그래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운동량을 나타내는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다. 그래서 운동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요. 운동량을 나타내는 그래프는 세로축이 운동량,
가로축이 시간. 그랬을 때 운동량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치자. 그러면 이때 기울기가 뭐다? 공부 안 해요? 기울기 뭐냐? 힘이요. 되겠어. 운동량이요 2였다가 8 됐습니다. 이때 충격량이 얼마야? 같은 말.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야? 그 얘기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디 있습니까? 높이 변화량. 됐어. 이게 충격량. 그러니 여러분들의 기울기는요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니까 시간분의 충격량이라고요. 그 충격량이 ft니까 그걸 시간으로 나눴으니까 기울기가 힘인 건 자명하다고요. 맞습니까? 자, 근데 이 운동량은 mv니까 이걸 m으로 나누면 무슨 그래프가 된다? vt 그래프가 된다. 맞아. 그래서 얘를 질량으로 나누면 그 자체가 vt 그래프가 돼요. 생긴 모양 똑같고요. 얘가 2kg면 실제로 이걸 2kg로 나누면 처음 출발할 때 속력이 1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시간이 2초 지난 후에 속력이 4였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울기는 뭡니까? 가속도죠. 그러니까 당연히 힘을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 맞고요. 가속도에다 질량을 곱하면 힘되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이때 이 밑에 있는 넓이 단위이 간거리고요. 이렇게 활용해서 문제 풀 수 있는 능력 갖추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불라불라 풀어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물리 수업을 듣고 나면 문제는 언제 풀어요? 무슨 요일날 풀어요 주로? 묻는 거야. 아 일요일이구나. 일요일. 금토주네. 그러면 그때쯤 풀면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안 까먹고 잘 기억나요? 좀 까먹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시간 있을 때 영상 한번 쭉 돌려서 좋아요와 구독 안 눌러? 네. 계정이 없어요. 내가? 엄마 계정 몰라. 오. 좋은데. 선생님 그 유튜브 채널이고 몰라요. 박희경. 아 그래? 네. 근데 다른 거 어떻게 알아? 볼 수는 있는데 좋아요도 안 그냥 되고 좋아요. 구독도 안 그냥 되고. 보기만 하면 돼요. 누가 좋아요를 누르래요? 조회수 누를 수 있어요. 구독해요. 구독도 안 돼요. 몰라요. 조회수만. 자 어쨌든 수요일쯤 한번 다시 돌려서 보시고 목금 문제 푸셔도 되고 금토 푸셔도 상관없고 근데 한 번은 꼬맹아 다시 한번 리뷰해서 보시거나 또는 필기한 거 보시거나 하이탑의 가장 큰 장점은 여기에 있는 내용 정리가 되게 잘 되어 있는 책이에요. 선생님은 이론을 위한 설명만 쭈루룩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부가적인 설명들이 너무 잘 되어 있는 책이 하이탑입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 내용들을 잘 수록해 놓은 되게 역사가 긴 책이에요. 선생님 만든 책이 아닙니다. 역사가 되게 긴 책이니까 여러분들 선배님들도 이거 가지고 영재 과고 다 대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은 꼼꼼하게 한 번씩 시간 될 때마다 화장실 가서 유튜브 보지 말고 이거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화학도 하이탑에 있는 내용을 조금 깊게 읽어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작업들을 조금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리는요. 개념이 다 물리 1에밖에 없어요. 물 2에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왜? 똑같은 걸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물 2는요. 물원에서 배운 거 그냥 복습하면서 조금 더 복잡한 문제 푸는 거지 새로운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리 1에 있는 내용만 정독해서 읽는다 생각하시면 되게 자기한테 도움이 돼요. 자, 선생님하고요. 68페이지, 69페이지요. 이 중에서 저 모르겠어요. 질문. 중간에 같이 여기다 됐나? 오케이. 자, 70, 71에서 질문. 70은 그때 같이 있어요. 여기도 같이. 끝. 영장. 71, 73에서 질문. 6번. 네. 자, 네? 빨리 갈게요. 자, 1분 안에 해결하시면 맛이 봐도 돼. 바로
다 했어. 아니 2번을 다 했고 아. 이번에 14번인가를 다 못해서 지금 하고 있어. 아 그래요? 12번을. 이거 혹시 모르겠으면 시호 요번 주 시면 때 쌤한테도 질문하면 돼. 저 7번도 질문을 네, 6번, 7번 해봐 드릴게요. 자, 그 중에서 그러면 7번 먼저 볼게요.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되어 있는 물체 A와 B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한 R자임을 각각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질량은 A가 B보다 크고 두 그래프의 면적 같다. 밑줄 쳐. 면적 같다 무슨 말? 충격력이 충격량 같다. 충격량이 같다라는 얘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7번 문제의 첫 번째 줄에 밑줄 치셨어요? 맨 처음에 정지되어 있었다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운동량의 변화량은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건데 처음에는 정지되어 있어서 운동량 자체가 없었어요. 그럼 뭐예요? 그 충격량이라는 운동량 변화량 그 자체가 나중 운동량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밑에 있는 넓이, 충격량이 똑같다 그랬으니까 A의 나중 운동량과 B의 나중 운동량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세요? 자, 근데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A의 질량이 B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운동량을 구하는 식은 MV인데 A의 운동량을 계산할 때 A의 질량이 B보다 크대요. 그러면 간단하게 A의 질량은 EM으로 보고 B의 질량은 M으로 본다면 운동량이 같아야 되니까 속도는 A의 속도는 V면 B의 속도는 얼마여야 된다? 2V여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야 운동량이 같죠. 이해해요? 자, 그러니 기억 보시면 힘이 작용한 후에 A와 B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니? 같아야 됩니다. 두 번째, 힘을 작용하는 동안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그 밑에 있는 넓이죠. 그게 같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힘이 작용한 후에 속력은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 계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가는 게 7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윤이 왔으니까 6번 하죠. 6번 보시면 송하윤, 고난도라고 써져 있으면 무조건 질문하는 건 아니겠지? 네. 자, 6번 볼게요. 6번 보시면 그림 가는요. 질량이 M으로 같은 A, B가 도르래를 통해서 실로 연결되어 빗면에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A는 손으로 잡고 있으니까 정지. 근데 옆에 있는 지면에서 B까지의 거리가 H 높이만큼 떠 있는 상태였고 이때 나는 손을 놨더니 B가 내려가고 A가 끌려 올라가는 이 상태고 가속도는 4분의 1g. 이해합니까?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는 고정도로래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물체인 B가 매달려 있고 여기에 A가 있는데 원래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B가 내려가고 A가 끌려 올라가야 되나 봐요. 근데 못 올라가게 사람이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어요. 됐어. 자, 그러면 이때가 무슨 상태라고요? 정지. 그러면 정지니까 B도 정지죠. B한테 작용하는 힘 몇 개? 자, 뭐하고 뭐 있을까요? 자, 중력이 mg예요. 그럼 장력이 얼마나 됩니까? mg여야죠. 이때 작용하는 장력이 mg여야 됩니다. 근데 실이 한 가닥이니까 A를 잡아당기는 실의 장력도 똑같이 mg예요. 근데 A가 정지되어 있잖아요. 그러려면 아래쪽으로 당기는 힘의 크기가 얼마여야 됩니까? mg. 근데 내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빗면 아래쪽으로 당기는 거 손에 힘밖에 없을까? 아니요. 아니죠. 이 물체가 경사면 아래로 내려가려는 mg 쌍 내려가 세타라는 힘이 생깁니다. 물체의 중력에 의해서 일부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경사력도 가지고 있어. 그 경사력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F1.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잡아당긴 힘은 F2라고 하자. 이런 느낌이야. 됐어? 그래서 F2는 손으로 잡아당긴 힘이고요. F1은 스스로 아래로 내려가려는 경사력이다. 이거 두 개 합하면 얼마여야 된다? mg여야 된다. 그 뜻이었어요. 됐죠? 그랬다가 손만 놔. 손만 놓으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F2라고 하는 이 힘만 없어지는 거지 경사력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해돼?
자, 그러면 손을 놓으니까 얘는 내려가고 얘는 올라간대요. 그러면 이때 알짜힘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이 두 힘을 빼야 알짜힘이 나오겠죠. 됐어? 그래서 나의 경우는 B의 무게에다가 A의 경사력인 F1을 빼야 진짜 힘, 알짜 힘 나온다. 되겠어? 그 알짜 힘을 총질량으로 나눠야 가속도가 된다 그랬으니 자, 여기에 총질량은 이 두 물체의 질량 2m이다. 됐어? 그래서 그 가속도를 갖고 움직이는 게 나그림입니다. 그랬을 때 이 가속도가 써져 있는 거 아세요? 얼마라고요? 4분의 1 G라고. 맞아. 그러면 이렇게 곱하시면 되잖아요. 됐냐? 그러니까 4mg-4F1은 얼마입니까? 2mg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mg는 4F1이거든요. 그러면 F1은 얼마입니까? 2분의 1mg라고요. 그래서 경사면 아래쪽으로 스스로 내려가려는 힘이 2분의 1 mg였구나. 그러면 사람이 잡아당겼던 힘은 얼마일까? 똑같이 2분의 1 mg여야 합이 mg죠. 맞니? 이 얘기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보기 볼게요. 기억. 가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은 2분의 1 mg가 아니고 맨 처음에 실이 잡아당긴 힘은 mg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서 B가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알짜힘에 의해서 받은 충격량이 얼마냐?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자, 여기에서 맨 처음에 이 B라는 건 지면으로부터 H 높이에 있었고 손을 놓으면 4분의 1G라는 가속도로 후루룩 내려갈 거야. 그랬을 때 바닥에 닿기 직전에 됐니? 바닥에 닿기 직전에 B의 충격량이 얼마겠습니까? 이게요. B의 충격량이 얼마니?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니? 라는 뜻인데 그러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는 건데 꼬매가 쟤는 처음에 무슨 한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충격량이 곧 나중 운동량을 구하라는 얘기죠. 됐어? 그러면 B의 나중 운동량 어쨌든 MV로 계산할 거잖니. 그러면 B의 질량은 M이고요. 됐어? B의 속도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H만큼 자유낙하했을 때, H만큼 낙하했을 때 속도 구해달라는 거예요. 되겠어? 처음 속도는 0인 상태로 가속도가 4분의 1G로 내려간대.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몇 초 걸렸대? 몇 초 걸렸대? 몇 초 걸렸대? 몇 초 걸렸대? 시우 몇 초 걸렸대? 몇 초 걸렸대? 네 느낌대로 얘기해. 몇 초 걸렸대? 말해. 안 가르쳐줬잖아요. 안 가르쳐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랄한다.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시. 그거 생각하라고 좀! 뭐야?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죠. 처음 속도 없죠? 바보들아. 거기서 가르쳐 준 거잖아. 시간을 안 주는 이유가 그 공식 써! 이 얘긴데 시간을 구할까요? 죽여버린다. 자, 그래서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 속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V는 루트 2AS로 계산하면 된다는데 굳이 시간을 왜 구해? 자, 그러니까 2 곱하기 얘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 가속도가 4분의 1G라고 그랬고요. 낙하거리 H라고 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나중 속도가 얼마라는 거야? 2분의 GH라는 얘기잖아. 맞냐? 네. 그러면 B의 질량이 M인 거 알았고요. B의 나중 속도 자리에 이거 집어넣으셔야죠. 루트 2분의 GH. 되겠어요? 이게 바로 B의 충격량이자 나중 운동량이야. 알겠어? 이 얘기죠. 되겠습니까? 이상한 거 있어 빨리 얘기해. 부미 이상한 거 있어? 근데 왜 그 눈빛은 이상해요 라는 눈빛을
밝고 멋진 눈빛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꼬맹아, 니은 충분히 읽었어요? 자, 그럼 디귿은 얼마일까? 디귿은요, 나에서 B가 지면에 도달하는 그 순간에 A의 운동량은 얼마냐는 거죠. 꼬맹아, 근데 알아요? 얘네 실로 묶였죠. 얘가 바닥에 닿으려는 그 순간의 속력이 A의 속력과 뭐 할까요? 같죠. 근데 질량도 같죠. 네. 그러니까 운동량이 뭐 할까요? 맞죠. 같죠. 왜 구합니까? 이거잖아요. 아시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납득? 납득하면 되게 납득한 얼굴 표정 붐이나 부탁한다. 네. 자, 웃으면 예쁜 새끼들이 맨날. 자, 74, 75페이지에 9번부터 12번까지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거. 11죠. 11번. 고난도한테 있으면 지금 너네 고난도라는 글씨만 써져 있으면 질문하고 그러는 거지. 책에다가 고난도 다 생략해달라고 한다. 9번. 자, 9번과 11번이에요. 디귿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무슨 문제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림과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A, B, C 세 개가 있는데 이때 세 물체의 운동이 각각 옆에 있는 그래프처럼 움직입니다. 그랬을 때 A, B가 몇 초에 부딪혔을까? 빨리 찾아. 2초. 그쵸? 근데 그 다음에 A, B는 어떻게 움직일까? 그쵸. 속도가 똑같잖아요. 같이 움직여요. 그랬다가 A, B가 C랑 부딪힌 건 몇 초일까? 4초. 됐죠? 그럼 보세요. 자, 얘는 충돌이 두 번 있어요. 첫 번째 A와 B의 충돌이 있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충돌은 A, B와 C의 충돌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납득해요? 이때 쓰셔야 되는 건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충돌 전 운동량과 충돌 후 운동량이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충돌하기 전 A의 운동량이 얼마인지 구하려면 속도를 하셔야죠. A의 속도 빨리 구해요. A 속도 얼마입니까? 3. A는 3이랍니다. B는요? 2분의 3. 네, B는 2분의 3이랍니다. 그러면 충돌 후에 A, B의 속도는 얼마입니까? 2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충돌 전에 A의 운동량은 속력이 3이고 질량이 m이니까 3m입니다. 그리고 B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질량이 2m이고 속도가 2분의 3이라 그랬으니까 얘 얼마입니까? 3m입니다. 그래서 충돌 전에 운동량이 6m이라는 걸 확인했으니 충돌이 끝난 후에 운동량은 6m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충돌이 끝났을 때 두 개가 합치되니까 질량은 3m이고 속도가 2니까 맞죠? 이런 얘기야. 자, 그리고 나서 얘가 가다가 거기에 보시면 4초일 때 부딪힙니다. 이때 A, B의 운동량은 6m으로 왔고요. 충돌 전. 자, 이제 C의 속도 구할 차례입니다. C의 속도 얼마입니까? 충돌 전 C의 속도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C의 운동량은요 마이너스 2분의 1m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더하시면 얼마냐면 2분의 11m이 충돌 전 운동량이니 충돌이 끝난 후에도 2분의 11m의 운동량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충돌이 끝나고 나서 A, B, C가 함께 움직인다 이렇게 써져 있네요. 그러면 A, B, C가 함께 움직이면 얘네들의 질량은 4m입니다. 그러면 4m인 아이의 속도가 얼마이면 이게 가능할까? 이런 얘기잖아요. 되겠어? 그러면 4 충돌 후에는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8분의 얼마? 11이면 되겠죠.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서 기억이요. A와 B가 충돌한 후에 두 물체는 함께 움직인다. 그래프에 그렇게 보이고요. 니은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겠죠. 됐어. A는 질량이 얼마였었냐면 m이고요. 속도는 2니까 2m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량은 마이너스 m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되고요.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m이고요. 디귿 B와 C가 충돌한 후에 C의 속력이 얼마가 됩니까? 둘이 합해서 셋 다 2분의 11이니까 얼마입니까? 5.5네요. 되겠어? 그래서 틀렸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되겠냐? 이런 느낌이고요.
자, 마지막 11번 갈게요. 오늘 할 얘기가 엄청 중요하고 많은 얘기라 좀 속도를 내서 갈게요. 11번 보시면 그림가는 질량의 m과 3m인 물체 A, B가 도르래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A를 수평 방향으로 F의 힘으로 당겨서 정지시켜놨어요. 자, 첫 번째 정지 미술. 합력 얼마? 0. 그러면 A가 받는 힘도 0, B가 받는 힘도 0을 만들어야 된다는 조건을 세우시면 됩니다. 자, 그중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되는 거, 눈에 딱 보이는 거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B 쪽입니다. B는 질량이 3m이니까 중력이 얼마? 3mg. 그러면 장력이 얼마? 3mg. 근데 실이 한 줄이에요. 한 줄이니까 이 줄이 잡아당기는 게 3mg여야 됩니다. 그러면 안 가려면 이쪽 방향으로 손이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야? 3mg만큼의 힘으로 당기고 있어 이 뜻이야. 빨랐나? 괜찮아? 네. 자, 그러면 이제 나로 갑니다. 나는 손을 놓아서 A가 D만큼 끌려가는 순간 실이 또 연병 끊어져. 요즘 수동이 이렇습니다. 실을 자꾸 끊어요. 중국산이에요. 그래서 끊어집니다. 자, 그래서 끊어지기 전과 끊어진 후를 또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이 끊어지는 순간을 볼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실이 끊어지기 전 손이 없으니까 손이 준 3m이라는 힘이 없어요. 그럼 힘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얘가 전체 힘. 작용 반작용의 레벨 3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알자 힘은요. 얘의 중력이니까 3mg이고요. 그 힘으로 전체 질량 얼마를 끄냐면 4m을 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가속도는 4분의 3g입니다. 됐죠? 그러면 4분의 3g라는 힘을 받아서 누가 움직이니? A가 움직여. 그러면 A가 받은 알자 힘이 바로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이겠죠. 그러니 이때 장력이 얼마니? 그 장력은 A가 받은 알자 힘이랑 같고 A가 받은 알자 힘은 F는 MA에서 A의 질량에 A의 가속도를 곱하면 되니까 질량 m에다가 4분의 3g를 곱하니까 4분의 3mg가 장력이구나.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이렇게 구합니다. 그랬다가 연병 실 끊어져. 입니다. 자, 실이 끊어지면 A는 받는 힘 얼마? A 받는 힘 얼마? 0입니다. 자, 그러면 알자 힘이 0이면 A는 무슨 운동합니까? 등속도 운동. 됐어. 그래서 얘는 그 등속도 운동으로 쭉 갈 거야. 마찰이 없으니까. 됐어. 근데 B는 어떠냐면 B는 지금은 4분의 3g의 가속도로 갖고 가다가 실이 끊어졌어. 그러면 얘 끌고 갈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자기의 중력만큼 떨어지겠죠? 가속도가 얼마로 바뀝니까? g로 바뀝니다.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B는 가속도가 더 커지면서 자유롭게 할 거고요. A는 등속도 운동 할 거란 얘기야. 납득이 돼? 이해되겠어? 확실해? 네. 자, 근데 이 실이 끊어질 때까지 A는 얼마 끌려갔대? D 끌려간 후에 실이 끊어진 거잖아. 되겠어? 네. 자, 그럼 이제 보기를 보죠.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보기 보시면 가에서 F인 사람이 손으로 잡아당긴 힘은 3mg입니다. 고치십시오. 니은 A가 운동을 시작해서 D만큼 이동하는 동안 충격량의 크기가 얼마니? 라고 했는데 이제 아시겠어요? 처음 운동량이 0이었기 때문에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을 물어보는 거야. 맞아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야 되는데 둘 다 처음에 멈춰 있었으니까 충격량을 물어보는 건 그 물체의 나중 운동량을 물어보는 거다. 이해돼? 요거야. 자, A의 나중 운동량을 물어봤으니 A의 질량에다가 A의 속도 곱해줘야 돼요. 그럼 볼게요. A가 D만큼 가는데 시간 얼마 걸렸니? 분명히 D까지 가는데 시간 얼마 걸렸어? 그럼 뭐 해야 돼? 그거 해야죠.
됐어. D까지 끌려가는데 얼마 걸렸는지 시간 안 줬으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써야지. 그랬을 때 D까지 오는 순간에 속도를 알아야 운동량을 알지. 그러니까 나중 속도 구해야 되니까 이 지랄을 해야지. 됐어. 그러니 얘는 루트 2 곱하기 가속도는 줬어. 4분의 3 G라고 간거리는 D라고. 상황에 맞춰 넣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나중 속도가 2분의 3 dg다. 이게 나중 속도다.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충격량은 질량만 곱하면 되니까 이만큼의 충격량을 받았구나. 이만큼. 질량만 곱해주면 되니까. 되겠어요?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실이 끊어지고 1초가 지났다. 그랬을 때 A의 운동량은 B의 운동량은 A의 운동량보다 이만큼 크니? 라는 얘기야. 그럼 볼게요. 실이 끊어질 때까지 둘은 4분의 3g의 가속도로 속도가 빨라졌을 거예요. A와 B입니다. 자, 실이 끊어지는 데까지 몇 초가 걸렸는지 모르죠? 자, 그때 둘의 속도가 얼마냐면 루트 2분의 3gd의 속도일 거야. 됐어. 그리고 실이 끊어지고 나서 A는 등속도로가 더 이상 힘 안 받으니까 B는 가속도가 더 커져서 이렇게 갈 거야. B. 됐어. 그러면 실이 끊어지고 나서 몇 초 지난 후냐면 1초가 지났을 때 끊어졌을 때부터 1초 지난 후 이때 속도 차이가 여러분들이 보신 운동량의 크기 차이가 400g만큼 나니? 라는 얘긴데요. 그러면 1초 지나면 얘는 여기서 속도 증가량 어떻게 구한다그랬지 아까? 속도 증가량 어떻게 구한다그랬지 이거? 속도 증가량 AT. 얘는 이 기울기가 주로 바뀌었죠. 1초 지났죠. 속도가 처음보다 얼마만큼 증가해야 됩니까? G만큼 증가해야죠. 그러니까 여기 속력이 루트 2분의 3 GD에다가 G를 더한 만큼이 나중 속도가 되는 거야. 맞아. 자, 그랬을 때 보시면 이제 A의 운동량은 보시는 것처럼 요만큼의 A의 운동량. A는 속도가 안 바뀌니까 이 운동량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게 A의 운동량이야. 근데 1초 지난 후에 B의 운동량은 B의 질량 400 거기다가 나중 속도 이거 됐어. 그래서 B는 3m 루트 2분의 3gd 더하기 g야. 이게 이거보다 3mg만큼 크냐고? 아니라. 알겠어? 네, 이런 얘기예요. 아니라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넘겨. 마지막 76 질문. 14. 14번. 그림은 장난감 자동차의 충돌에 대한 실험. 가. 장난감 자동차가 수평면을 따라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다가 나무 토막이랑 꽝. 그래서 나무 토막과 함께 S만큼 밀고 갔어요. 자, 나는 장난감 자동차가 수평면을 따라 실험 가와 같은 속력으로 가다가 고정된 나무 토막이랑 부딪혀. 그럼 꼬맹아, 접촉 시간이 누가 길어? 충돌 시간이 누가 길어? 가죠. 가는 밀고 가서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얘는 안 밀리니까 쾅! 할 거야. 알겠어?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충돌한 거고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긴 시간에 충돌했으니까 여러분들 충돌 시간이 긴 애는 이렇고 충돌 시간이 짧은 애는 이렇잖아요. 이게 나 경우고 이게 가가 되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는데 기억. 자동차가 나무 토막에 부딪혀 정지할 때까지 감소하는 운동량은 어떠니? 결국은 똑같이 MV가 0된 거죠. 맞아요? MV가 0된 거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아요. 누가 더 크다는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됐어? 가도 MV였고 나도 MV였는데 밀고 가다 멈추던 그냥 멈추던 어쨌든 멈춘 거잖아.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습니다. 되겠죠? 이 면적이 같다고요. 자, 자동차가 나무 토막에 부딪혀 정지할 때까지 받은 충격량의 크기도 같다고요. 자, 지금 자동차가 나무 토막에 충돌하는 동안에 받은 힘은
누가 큽니까? 나가 크죠. 되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이거는 밀고 가는데 걸리는 시간,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 차이만 얘기한 겁니다. 같은 차가 같은 속력으로 가다가 둘 다 멈췄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의 충격량 똑같다. 알겠습니까? 깔끔하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빠른 속도로 진도 나가고요. 자, 그리고 나서 끝날 때 선생님하고 운동량과 충격량에 해당되는 테스트 보도록 하는데 오늘 할 내용이 많고 어렵다. 지금부터 중학교 3학년 내용 한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일과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일과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일과 에너지까지를 연결해서 간다. 우리 학우는 책상 말고 저 교탁을 여러 개 사다 놔야 되겠어. 우리 영재반 과고반 애들도 거의 대부분 서서 해요. 자, 보시면요. 이준상 졸면 죽여. A4 용지 필요하면 여기 많아. 왜? 여기 뚜껑 여기 있는데? 이거 찾는 거야? 여기서 가져가고. 엄청 가져가. 다 가져가도 돼. 네. 필요한 사람 손. 그래요. 자. 오늘 채성이가 감기 걸려서 안 와가지고. 감기 걸리고 싶어? 채성이하고 가서 뽀뽀하면 돼. 자, 오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보시면 오늘 하셔야 되는 게 사실은 일과 에너지. 여기는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일과 에너지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요. 중학교 3학년 내용부터 꼼꼼하게 다시 짚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내용이 혹시나 덜 되어 있는 사람들도 들으시면서 어떤 내용이 있구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선생님이랑 하셔야 되는 거 일입니다. 물리에서 얘기하는 일과 일상 언어에서 사용하는 일의 개념은 다릅니다. 과학은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물리력만 인정하기 때문에 아빠가 회사일 하느냐고 너무 힘들어 라고 하는 회사일은 과학에서 인정하는 일이 아니에요. 왜? 아빠가 한 게 일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과학에서 인정하는 일은 뭔데? 라고 하면 측정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일해주는 대상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A, 2kg, 나 이 새끼한테 일할 거야. 분명히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대상한테 힘을 줘서 힘을 준 방향으로 돼서 힘을 주는 동안 끌고 간 거리가 2m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물체에 힘을 줘서 물체를 여기까지 이동시켜서 왔어. 그렇다면 넌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학에서 얘기하는 일은 반드시 물체에 힘을 주어 힘준 방향으로 뭐 시키는 거냐면 이동시켜야 일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뭘까요? 힘을 주는 방향. 그렇죠. 실제로 여기서 핵심 단어는 힘도 줬어야 되고 이동도 시켰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끌고 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입니다. 자, 그럼 나는 조건에 맞게 행동했어요. 그럼 난 일한 거죠. 그럼 내가 한 일의 양이 얼마입니까? 계산해야죠. 한 일은 네가 준 힘에다가 그 힘으로 밀고 간 거리 곱하면 돼 이거잖아요. 그러니 10N의 힘으로 2m 밀고 갔으니까 내가 한 일은
사실은 숫자끼리 단위끼리 계산하시면 20Nm에 이랬어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근데 단위 중복해서 쓰는 귀찮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0줄에 이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다고요. 됐어? 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이러한 일을 했는데 그중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모근중학교에서 한 5년 전에 물투 내용을 그냥 중학교 3학년 애들한테 냈어요. 모근이 좀 그렇습니다. 수학도 과학도 선을 막 넘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모근이 누군데? 잘 봐. 모근은 수학하고 과학이 선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요. 2kg의 물체한테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줘서 2m 밀고 갔습니다. 1번 1. 두 번째는요. 수평면으로부터 각도 30도의 각도를 갖고 10N의 힘을 줘서 2m만큼 똑같이 밀고 갔습니다. 2번이 한 일. 세 번째는 각도를 조금 더 줘서 수평면으로부터 60도의 각도를 줘서 10N의 힘으로 2m 똑같이 밀고 갑니다. 3번 1. 마지막 4번은 각도를 더 많이 줘서 90도의 각도로 10N의 힘을 주고 물체를 오른쪽으로 2m 끌고 가서 놨습니다. 그게 4번 1입니다. 근데 저렇게 힘을 주면 어떻게 올리는 네, 간다고요. 자, 그럼 볼게요. 그럼 이때요. 한 일이 1번이 많을까, 2번이 많을까, 3번이 많을까, 4번이 많을까, 다 똑같을까? 1, 2, 3, 4 중에 한 일의 양이 제일 큰 거 찾으세요가 됐어. 네, 모근중학교 시험 문제였어요. 몇 번일 것 같습니까? 1번? 1번? 2번? 다 같아? 몇 번일 것 같습니까? 아니 잘 알아야지. 그러네? 이게 왜? 난 알아야지. 몇 번이어야 될까요? 1번이요. 1번의 한 일이 제일 많습니다. 1번이 제일 크고 그 다음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선생님 똑같은 크기의 10N의 힘 준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똑같이 2m 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체는 여기에 와 있어요. 결과는 똑같은데 한 일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중 얘가 제일 한 일이 많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켰느냐, 이게 조건이에요. 거꾸로 얘기할게요. 이동한 방향으로 쓴 힘이 한 일을 갖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1번은요. 물체가 움직인 방향으로 그 힘을 다 썼기 때문에 10N의 힘으로 2m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일이 20줄이죠. 근데 30도의 각도를 가지면 힘이 비스듬한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10N의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물체는 이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실제로 일은 이 힘이 한 게 아니고 이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비스듬한 방향의 힘이 나오면 수평 방향의 힘과 수직 방향의 힘으로 분해해야 된다. 그걸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이 비스듬한 방향의 힘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 각도가 30도다. 그러면 이제 머리 돌려. 이때 90도로 나눴으니까 여기가 90, 이 자체가 피타죠. 너네가 좋아하는 피타. 되겠냐? 그러면 이 크기가 10이면 이 크기는 얼마니? 그렇죠. 10 코사인 30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크기가 5 루트 3이잖아요. 근데 루트 3이 근사값 얼마? 1.7. 1.7. 그러니까 5 곱하기 1.7 하면 얼마 나옵니까? 1.5. 그러니까요. 10N이 안 된다고요. 8.5N의 힘으로 2m 끌고 간 거니까 17줄의 1밖에 못한 거예요. 이 각도가 30이 아니고 60이면 이게 코사인 60으로 바뀌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5입니다. 5의 힘으로 2m 끌고 가기 때문에 10줄밖에 안 돼. 절반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각도가 커서 90도가 되면 꼬맹아 이제 사용한 힘이 코사인 90이에요. 얼마입니까? 6. 그러니까요. 물체가 움직인 방향으로 쓴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2m 움직이더라도 한 일은 존재할 수 없다? 이겁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물체가 움직인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힘을 줄 때가 최대 일을 하는 거구나. 각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 방향으로 사용한 힘의 크기가 점점 줄어서 한 일의 양이 줄다가 90도가 되면 그 물체가 움직인 방향으로 사용한 힘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한 일이 없구나. 됐어? 중3 때는요. 극단적인 경우 얘하고 얘가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중3 교과서에. 중간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중간을 만들어 생각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셨어야 돼요. 됐어? 물체가 움직인 방향으로부터 힘을 주는 각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한 일의 양이 줄다가 90도가 되면 한 일이 없어. 왜? 그 물체가 움직인 방향으로 사용한 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뭐라고 배웠냐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한 일이 없는 경우가 존재했다. 기억나니? 자,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지만 한 일이 없는 경우를 3가지로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배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고등학교에서 내내 쓰는 거. 물체에다가 힘을 줘도 물체에다 힘을 줘서 물체가 이동을 하더라도 힘과 이동 방향이 90도라면 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120도, 150도 이렇게 가면 그거는 마이너스예요? 네, 그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의 힘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꼬맹아 봐봐. 힘준 방향과 이동 방향의 90도인 대표적인 경우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힘을 위로 주는데 아이는 앞으로 갑니까? 우리 그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고요. 너네도 너무 많이 해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물체를 이렇게 든 상태로 뭐 합니까? 걸어가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물체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요. 당연히 물체가 떨어지지 않게 힘을 어디로 주고 있습니까? 위로 떠받들고 있죠.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위로 주고 있으면서 자기는 앞으로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힘준 방향과 이동 방향이 90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무리 물체를 들고 걸어가도 여러분들은 한 일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체를 들고 수평으로 걸어가는 경우에 한 일이 존재하지 않죠. 근데 하나 더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선생님이랑 만난 날 첫 주에 배운 운동 중에 이 경우가 또 있어요. 힘을 준 방향과 운동 방향이 90도인 경우. 그렇죠. 등속 운동이 그렇습니다. 물체에다가 실을 매달아서요. 물체를 빼글빼글 일정한 속력 등속 원운동으로 돌려요. 이때 물체가 실제로 A점에서 가려는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이다. 기억납니까? 근데 그 방향을 못 가는 이유가 원의 중심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 90도다. 기억나죠? 그래서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는 모든 물체는 지구 둘레를 돌고 있는 10년 동안 돌고 있는 인공위성은요. 10년 동안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등속 원운동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됐죠? 자, 그래서 힘을 준 방향과 운동 방향이 90도인 경우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속지 마셔야 되는 거. 그럼 봐요. 나는 물체를 들어 올리고 수평으로 걸어간다. 한 일 있게 없게? 수평이요? 수평으로 물체를 들어 올리고 물체를 들어 올리고 물체를 바닥에 있는 물체를 들어 올리고 여기 있던 물체를 들어 올리고 수평으로 걸어간대요. 한 일이 있냐고 없냐고. 이거 있다. 들어 올리는 이 순간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와 이 단어는 다른 말입니다. 들고는 든 상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들어 올리고는 바닥에 있는 물체를 들어 올린 다음에 걸어간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이라고요. 그래서 헷갈렸어요. 그러면 뒤집니다. 전혀 다른 말이에요. 얘는 들어서 올린 다음에 걸어간다는 얘기고 얘는 올린 상태에서 걸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달라요. 얘는 한 일이 0이지만 얘는 한 일이 존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죠. 바닥에 2kg짜리 물체가 이렇게 있어.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줘서 2m 끌고 가. 근데 어떤 애는 2kg짜리 물체가 있어. 같은 물체야. 근데 얘를 2m 들어 올려. 그러면 1번의 경우, 2번의 경우 한 일의 양이 같을까 다를까? 같을까 다를까 한 일. 이게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내신 문제예요. 같죠. 다릅니다. 정신하잖아요.
1번이 한 일과 2번이 한 일은 전혀 달라요. 왜요? 꼬맹아, 물체를 놓고 바닥에서 밀 때 힘드는 이유가 뭐만큼 힘들까요? 그쵸. 얘 들어 올릴 때 힘 뭐만큼 힘들까요? 중력. 그러니까요. 그럼 마찰력이랑 중력의 크기가 같습니까? 아니요. 근데요. 1번은요. 밀 때 드는 힘은 물체의 무게와 전혀 상관없어요. 질량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물체와 바닥 사이의 마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 마찰력이 얼마라는 거예요? 10N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10N의 힘으로 2m 밀고 갔으니까 얘가 한 일은 20이겠죠? 근데 2번의 경우에는 얘를 들어야 됩니다. 2kg짜리. 중력이 얼마인데요? 9.8. 예, 중력이 얼마인데요? 우리 중력 가속도 10으로 합니다. 20N. 얼마? 20N이에요. 그러면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이 얼마입니까? 20이에요. 그 20의 힘으로 2m 들어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한 일은 40이에요. 왜 같습니까 이게? 매번 중3 내용에 나옵니다. 시험 문제. 이걸 매번 같다고 합니다. 여기. 안 같아요. 힘의 정체가 다릅니다. 됐어? 얘는 마찰력만큼 힘든 거고요. 얘는 중력만큼 힘든 거라고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틀릴 수 있는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맞추셔야 돼요. 특히 이 동네 학교들 과학 문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는 성적의 의미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문제를 쉽게 내기도 하고 그냥 주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여러분들 특목고 가니까 애들 피 터지게 싸우는 시험이라서 쉽게 내지 않습니다. 목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평균이 얼마였는 줄 아세요? 30점까지 왔어요. 30점. 그래서 그때 목은 중학교 다녔던 애들이 특목고 다 포기했잖아요. 수학 삐뚤은 바람에. 그런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일과 이 일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힘 자체가 다릅니다.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일이 0인 경우가 또 있죠. 선생님이요. 칠판을 밀고 있어요. 나 일 하고 있니 안 하고 있니? 안 하고 있어요. 왜? 힘 줬는데. 물체가 안 그렇죠. 이동한 거리가 0이기 때문에 한 일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거운 물체를 들고요. 선생님 1시간 동안 서 있었어요. 그럼 벌 받은 거야. 일한 게 아니고. 알겠어요?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저 밖에 있는 자동차가 막 가요. 잘 가죠? 내가 한 일 있어? 없어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한 일은 없어요.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 힘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을 여러분들이 한 일도 구할 수 있고 한 일이 0인 경우도 알았어. 그럼 물리에서 제일 좋아하는 일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려야죠. 일이라고 하는 거 힘 곱하기 그 힘으로 밀고 간 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상황을 선생님이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세로축이 힘입니다. 그 힘으로 밀고 간 거리가 가로축입니다. 10N이라고 하는 힘을 줘서 얘를 끌고 갑니다. 얼마까지? 2m까지. 근데 신기하죠? 이 그래프 안에는 일이 없습니다. 힘하고 거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을 나타내는 그래프랍니다. 어딘가에 숨어있겠죠? 면적. 면적이죠. 왜? 힘이 세로에 있고 거리가 가로에 있기 때문에 가로와 세로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일은 면적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일의 양이죠. 근데 물체를 움직일 때 실제로 일정한 힘을 계속 주지 않고요. 저는 처음부터 힘을 일정하게 증가시켜서 2m 왔을 때 힘의 크기가 10N이야. 이때 한 일 어디 있다고요? 네? 이때 한 일 어디 있다고요? 저 밑에 면적. 그래도 면적이죠. 그래프 모형하고 상관없죠. 삼각형일 때 삼각형 면적 구하시면 되고요.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이 삼각형일 때 삼각형 구하시면 돼요. 되겠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일을 구하시면 된다. 이게 일을 나타내는 그래프의 정체다라고 하는 거죠. 됐어? 자, 그러면서 내가 좀 황당해. 보면 안 돼.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이 뭐야? 네? 이 그래프의 면적이 뭐야? 힘 곱하기 거리요. 그러니까 뭐냐고. 일이죠. 하는 일.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이 뭐냐? 힘 곱하기 시간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네. FT는 어때요?
됐어? 네. 됐어? 이렇게요. 그래프에 힘 보고 비슷해. 그래서 아무거나 1 그러면 안 돼. 여기가 거리이면 1이고 시간이면 충격량이야. 알겠냐? 이런 얘기야. 혹시나 해서 SI는 WT예요. W FS는 W SI 뭐? SI는 WT예요. SI가 WTA요는 무슨 말이야? 같은 힘을 주었을 때 어? SI는 WT만. 같은 힘을 주었을 때 SI? 예. I를 FT로 바꾸면은 SI 이거 충격량이야? 예. S는 거리야? 예. 그게 1이냐고? 1 곱하기 2 시간이요. 맞죠? 그게 말이 왜요? 돼요. 아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되는 소린데요? 근데 2라고 충격받은 거예요? 밀고 가는 행위를 하면서 충격을 받는 거죠. 아. 네. 자 그렇다고요. 없다고 치고 얘기해. 집중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못 배우는 내용이야. 자 꼬맹아 A하고 B가 110줄의 일을 했습니다. 누가 더 능률적으로 일했니? 모르죠. 모르죠. 됐어. 한 일이 똑같기 때문에 누가 더 능률이 높니? 몰라요. 그럼 능률이 높은지 확인하려면 뭐만 더 알면 되겠어요? 시간 또는 거리. 시간입니다. 이 일을 얼마의 시간 동안에 했니? 저 1초 만에 했어요. 저는 10초 걸렸어요. 그러면 누가 더 능률이 높은 거니? A. 몇 배요? 10배. 네. 그걸 과학에서 능률이라고 안 하고 일률이라고 합니다. 됐어. 여러분들이 능률이라고 얘기하는 걸 물리에서는 일률이라고 해서 됐어. 일률은 한 일을 걸린 시간 초로 나눈 값으로 1초라는 시간 동안의 한 일의 양을 얘기합니다. 1초라는 시간 동안의 한 일의 양을 일률이라고 해서 첫 번째 A는요. 됐어. 숫자, 문자 계산하시면 이 아이의 일률이 10줄/초죠. 근데 단위 이렇게 중복해서 쓰는 거 귀찮아서요. 과학자 이름으로 바꿔서 일률의 단위 10W입니다. 얘는 10W의 인류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계산해 보시면 1W의 인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얘기한 것처럼 A가 10배 큰 인류를 가지고 있는 거 맞고요. 이걸 해석하면 얘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10줄씩 1회가 그 뜻입니다. 얘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1줄씩 1회가 이 뜻입니다. 됐어? 자, 그래서 일률이라고 하는 건 한 일을 걸린 시간 초로 나누는데 다시 봐. 1은 어떻게 구한다고? 불러. 1 어떻게 구해? 힘 곱하기 거리죠. 그걸 걸린 시간 초로 나누죠. 네. 자, 이렇게 쓰니까 뭔가 숨어있는 물리량이 하나 눈에 보입니다. 뭐가 보일까요? 이게 바로 속력이죠. 됐어. 그래서 인류를 구하는 고등학교에서 쓰는 또 다른 흔히 쓰는 방법 힘 곱하기 속력으로 인류를 계산할 수 있다. 되겠어? 그래서 인류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 한 일을 걸린 시간 초로 나눠도 되고요. 힘 곱하기 속력으로 계산하셔도 된다. 근데 이제 내가 높아지면서 물어봐요. 이건 중학교 내용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중등 싫어합니다. 근데 고등학생 막바로 그냥 나옵니다. 배운 줄 알고 그냥 막 말을 해요. 자, A와 B와 C가 한 일이 모두 다 같습니다. 근데 걸린 시간의 비율이 1초, 2초, 3초 걸렸습니다. 그러면 일률의 B가 몇 대 몇 대 몇인지 다른 사람 조용히 해. 말해. 몇 대 몇 대 몇이냐? 잠깐만요. 네. 6대 3대 2. 6대 3대 2죠. 응? 3대 2 내비라 했어요. 네? 3대 2 내비라 했어요. 네. 되겠어. 나긴 한데. 이런 식으로요. 됐어. 이런 식으로 반비례 관계의 의미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일에도 종류가 있는 거 아세요? 일에 종류가 있습니다. 일에 종류가 있는데 자, 여기에 이렇게 물체가 있어. 그 물체가
2kg짜리가 저 그림이요. 사람이 10N의 힘으로 당기는데 이 힘만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중학교 때는 엄청나게 단순화시켜서 이 힘만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드렸지만 거짓말이죠. 물체와 바닥 사이의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도 존재하고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물체가 중력 때문에 내려가려고 바닥을 누르면 그거의 반작용으로 바닥이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도 작용하는데 얘를 뭐라 그랬죠? 수직항력도 작용하죠. 이렇게 다양한 힘들이 작용합니다. 그랬을 때 얘가 한 일이 얼마입니까? 어디로 이거 한 일이 얼마입니까? 어디서 보냐에 따라 다르잖아. 2m 움직여서 여기까지 올 겁니다. 한 일이 얼마입니까? 20. 그건 누구의 관점입니까? 네. 그럼 마찰의 관점에서 그럴까요? 아니죠. 됐어. 그래서 얘가 한 일이 얼마니?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한 일에도 사람이 준 힘이 한 일이라는 게 있고요. 물체와 바닥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이 한 일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력이 한 일도 존재할 수 있고요. 중력과 수직항력은 똑같으니까 수직항력은 생략할게요. 알짜 힘이 한 일이라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 그냥 한 일을 구해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수식어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한 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준 힘이 한 일이래요. 뭐 곱하기 뭐? 사람이 준 힘이 얼마입니까? 10이죠. 그 10이라는 힘으로 2m 밀고 갔으니까 사람이 준 힘이 한 일이 얼마라는 겁니까? 20줄이라는 겁니다. 20줄. 줄. 자, 그러면 마찰이 한 일은요. 불러. 4뉴턴이 4 뉴턴 곱하기 마이너스 4뉴턴 곱하기 2m 아니에요? 네. 4뉴턴 곱하기 2m 그래서 8줄 이렇게 하면 틀렸다 그럽니다. 왜요? 라고 하면 저 물어볼게요. 1과 에너지는 스칼라일까 벡터일까? 벡터요. 스칼라입니다. 중학교 때 배우는 물리 중에서요. 벡터라는 방향을 신경 써야 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힘이요. 그걸 빼 중학교 때 배우는 모든 물리량들은 스칼라입니다. 방향이 없어요. 1과 에너지도 방향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방향을 나타내는 기호라고 했는데 얘는 마이너스 4뉴턴이라서 마이너스 8줄 그렇다면 얘는 플러스 10이라서 플러스 20 이렇게 쓸 건데 그럼 도대체 1은 스칼라인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왜 써요? 스칼라한테 쓰는 플러스 마이너스는요. 특정한 의미를 그냥 그래서 기호로 나타낸 거예요. 되겠냐? 자, 이때 이 플러스는요. 동쪽, 서쪽, 위, 아래 이게 아니고요. 물체가 운동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무조건 플러스 힘입니다. 물체가 아래로 움직이면 아래로 작용한 힘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들이 플러스의 힘입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한 일은 플러스의 일이고요. 그렇다면 마찰력은 운동 방향과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니? 반대 방향. 맞아?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마이너스의 힘이고 그 힘이 한 일은 마이너스의 힘이다. 알겠냐? 자, 그렇다면 꼬맹아 중력의 한 일은 불러. 얼마니? 0 곱하기 26 2입니까? 중력은 얼마입니까? 26. 곱하기 0. 곱하기 얼마입니까? 0이죠. 중력은 작용했지만 그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력의 한 일이 얼마입니까? 0이랍니다. 이해해요? 네. 자, 그러면 알짜임의 한 일은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데 알짜임은요. 수직은 수직끼리 합력 구하셔야 돼요. 얼마? 0. 0. 수평은 수평끼리 합력 구하셔야 돼요. 얼마? 6. 네. 오른쪽 방향으로 6이니까 이 오른쪽 방향의 알짜임은 플러스 A임일까요? 마이너스 A임일까요? 플러스 A임이죠.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니까. 그 힘으로 2m 움직였습니다. 그럼 알짜임의 한 일은 얼마입니까? 플러스 12줄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일의 종류들이고요. 중학교 때는 일의 종류 중에 마찰이 한 일, 중력이 한 일, 요거 두 개 배워요. 되겠어? 네.
그러면서 중학교 때는 마찰력만큼 사람이 힘을 주기 때문에 이 말이 이 말이야. 같은 크기로 항상 줍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일을 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요. 일을 무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사실은 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 그러죠? 일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 에너지. 됐어? 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뭐가 있냐면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뭘 얘기한다? 능력을 에너지라고 한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에너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큼만 일할 수 있죠. 그 이상으로 하면 저는 죽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100줄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근데 제가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일을 했어. 얼마? 40만큼의 일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나의 나중 에너지는 얼마일까? 생각해. 얼마일 것 같아? 60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한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를 소비했다는 얘기입니다. 됐어? 그러니까 100 중에서 40만큼 일하는데 썼기 때문에 남는 건 60이야 라고 하는 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걸 물리에서는 에너지가 1로 전환됐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저의 처음 에너지는 60이겠죠? 됐어? 근데 제가 요번에는 일을 한 게 아니고 받았습니다. 얼마만큼? 20만큼 받았다고 치자. 그럼 저의 나중 에너지 얼마일까요? 80입니다. 됐어? 그러면 거꾸로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거꾸로 에너지로 뭐 된다? 전환됐다. 이 뜻입니다. 이걸 수식으로 쓰면 60 플러스 20이 80인 거죠. 됐어? 그러면 이제 저는 80이라는 처음에 에너지를 갖게 됐는데 저는 10시간 동안 한 일도 없고 받은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의 나중 에너지 얼마일까요? 80입니다. 에너지는 시간이 지난다고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늘지도 않습니다. 정확하게 일한 만큼만 에너지는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의 정의는 물체에 힘을 줘서 힘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거 그게 일의 정의지만 실제 일의 뜻은 뭐냐면 일은 에너지 변화예요. 이게 실제 뜻이야. 일은 에너지 변화라는 겁니다. 에너지가 100이었다가 60으로 변했어. 반드시 일을 얼마? 40 했다는 얘기죠. 에너지가 60 됐다가 80 됐어? 그럼 반드시 얘는 한 일이 20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변화가 없어? 한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일을 했다면 무조건 에너지는 변해요. 에너지가 변했다면 무조건 일한 거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인데 꼬매나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일 중에서요. 에너지를 줄이는 일이 있네요. 그걸 우리가 일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에너지를 줄이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에너지를 늘리는 일도 있습니다. 밥 먹기. 그게 아니고 무시하자. 집중하자.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겁니다. 보이세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의 문제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풀어도 일을 했다 받았다 이런 표현 없어요.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쓰는 거고 여러분을 이해시키려고 쓰는 단어죠. 됐어? 그러면 어떤 힘을 받았는데 그 힘에 의해서 에너지가 늘어 줄어 그걸 결정하는 게 뭡니까? 그걸 결정하는 건 뭡니까? 기억나요? 이 일이 왜 받았습니까? 힘준 방향이 힘준 방향의 운동 방향과 무슨 방향? 반대 방향.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이 한 일만큼 무조건 에너지는 뭐한다? 준다. 맞아?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힘 받았는데 그 힘이 운동 방향으로 작용해서 그 운동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한 일만큼은 에너지는 반드시 는다. 라는 뜻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일 중에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도 있고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도 있다.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인지 감소시키는 일인지는 힘의 방향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지 반대인지만 보면 된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전원 선생님 다 필요 없고요. 귀찮아요. 그냥 여기 있던 물체가 여기 갔다며. 근데 그 중에서 1분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이고 1분은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이라며.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결과적으로 A라는 위치에서 A 다시까지 갔는데 에너지 얼마 바뀌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어요? 난 그냥 결과만 알고 싶어요. 뭐 보면 될까요? 뭐 보면 될까요? 바로 알짜 힘이 한 일이 결과값입니다. 됐어. 가다 보면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도 받고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도 받는데 결과적으로 에너지의 총 변화량은 언제나 알짜 힘이 한 일만큼이 총 에너지의 변화량이야. 그러니까 A에 있다가 A 다시까지 갈 때 총 에너지는요 늘었어요. 얼마만큼? 12만큼 늡니다. 알겠냐? 하겠냐? 집중돼? 괜찮아? 안 끌어도 돼? 끌어줘? 화장실. 자, 10분만 끌었다가 갈게요. 됐어요? 10분만 끌었다 갈게요. 네, 화장실 물 마시는